비 오는 서울의 어느 날 아침, 한 할아버지는 어머니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집에서 쫓겨나는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불의로 시작된 일은 곧 가족의 사랑과 존중을 위한 감정적인 싸움으로 변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가진 석진이 어머니의 기억에 복수하고 가족을 재결합시키려고 어떻게 노력하는지 알게 될 것이며, 최악의 폭풍우 속에서도 사랑은 다시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감동과 구원으로 가득 찬 이 이야기에 빠져보세요. 비가 내리는 서울의 아침, 창문에 물방울이 춤추고 하늘은 마치 구름이 애도가 온다는 말처럼 어두워졌다. 동네에서 존경받는 할아버지 석진 씨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나날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멀어져가는 아들 지호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호의 목소리 톤은 분명하고 단호했다. 그와 그의 아내 유키는 더 이상 석진의 어머니인 송이 할머니를 집에 모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인내심이 없는 시어머니와 형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그녀가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정이 석진의 마음에 울려 퍼져 마음이 무거워졌다. 할아버지는 그러한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특히 송이가 항상 사랑과 보살핌으로 가족을 돌봐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 불공정이 처벌받지 않게 놔둘 수는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아픔을 간직하며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고 모든 것을 바꿀 행동을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이 다가왔고 폭풍은 날씨뿐만 아니라 지금 그 안에 형성되고 있는 감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호와 유키의 결정은 석진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송이 할머니의 웃음소리와 이야기들로 가득했던 집은 이제 차갑고 우울해졌습니다. 행복한 순간들의 기억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항상 사랑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드셨는지, 어머니가 노년에도 모든 사람을 돌보셨던 방법, 그토록 많은 사랑과 기쁨을 목격했던 서울의 풍경은 이제 할아버지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말을 듣기 위해 집안을 돌아다녔지만 남은 것은 한때 공간을 가득 채웠던 웃음소리의 메아리뿐이었다. 모두가 너무 행복해 보이는 오래된 액자 사진을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눈은 초점이 없습니다. 맙서사 그는 적어도 자신의 어머니를 돌볼 수 있었던 사람을 아들이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존경심과 감사의 부족이 그의 마음속에 불타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석진은 자신의 대응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랑을 무시하는 세상에 사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의 각 부분이 모여서 정의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보장하는 계획을 형성했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슬픔의 담요처럼 도시 전체를 덮었습니다. 거실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석진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불의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가만히 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노트와 펜을 들고 자신의 감정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있는 투쟁적인 영혼을 일깨웠고 자신의 상황을 일어서기 위한 힘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가족의 전통과 조상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함께 모였는지 기억하고 자신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송이의 삶에 대한 사진, 시, 이야기를 모아 송이의 이야기를 전할 일기를 준비했으며 송이의 어머니가 항상 가족을 위해 품었던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송이의 본질을 기억하고 그 아픔을 희망으로 바꿔야 한다고 믿었다. 비가 계속 내리자 석진은 혼자라는 목소리를 침묵시켰다. 그는 모든 것을 종이에 적고 더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그의 어머니가 항상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과 사랑을 위해 싸우는데 사용할 수 있는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날이 지났지만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확고한 의지를 갖게 된 석진은 이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라고 판단했다. 그는 지호와 유키를 비롯해 송이를 존경하는 다른 친척들도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고 가족의 유대가 깨지지 않으려면 자신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석진은 일기장을 들고 연설을 준비했다. 모두가 도착하자 구름도 이들의 긴장감을 공범한 듯 무거워졌다. 그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김치 냄새나 할머니가 이야기를 들려주던 밤과 같은 작은 일을 통해 모두가 할머니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감정이 그의 말을 질식시켰고 그의 어머니에 대한 열정은 점점 더 눈에 띄었습니다. 보복으로 시작된 일은 삶과 사랑의 축하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참석자들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고 석진은 진실이 그 힘을 갖고 있음을 깨달았다. 평소의 지호와 유키는 송이의 추억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강하게 울려 퍼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바깥의 비가 그치기 시작했고 새로운 기운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폭풍우 속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이 모두를 집으로 인도하는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석진은 항상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이제 자신 앞에 놓인 가족 갈등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이야기 속 주인공에 점점 더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지호는 사랑이 가득한 어린 시절의 그늘 아래서 자랐지만 인생은 그를 실용적이고 멀게 만들었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마다 석진은 지호가 가족 관계보다 효율성과 편리함을 우선시하며 현대인의 기대에 적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면 며느리 유키는 어머니와의 긴장된 관계로 인해 복잡한 과거를 가진 여성이었다. 이러한 역동성으로 인해 그녀는 새 가족에서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는 송이에 대해 가져야 할 이해와 공감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키의 존재는 종종 상호작용의 냉담함을 강조하는 요인이 되었다. 할아버지는 이러한 긴장 속에서도 지호와 유키 사이에는 깊은 유대감과 사랑이 있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가족은 아무리 분열되어 있어도 다시 모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석진은 진실이 밝혀지고 모두가 자신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된다면 잃어버린 인연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언뜻 보기보다 훨씬 더 복잡했고 각자 자신의 내부적 어려움을 겪고 가족 단위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어머니 유키의 적대감은 가족 대화에서 반복되는 주제였습니다. 그녀에게 집에 있는 송이의 존재는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 인생에서 극복할 수 없었던 일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그녀가 변화시키기 위해 투쟁한 표준을 반영한 사람이었습니다. 유키는 시어머니가 강요하는 끊임없는 비교 없이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는지 종종 궁금해했습니다. 송이에 대한 유키의 부정적인 시선은 뿌리 깊은 불안감에서 비롯되었고 송이를 밀어내고 싶은 욕망만이 자신의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찾은 유일한 해결책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유키는 이 선택이 지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에게 어머니는 언제나 무조건적인 사랑의 상징이었으며 이 인물이 그의 삶에서 제거되는 것을 보는 것은 그에게 고통뿐 아니라 파괴적인 내부 갈등을 안겨주었습니다. 유키는 좋은 아내와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면서 송이를 가족 내에서 그토록 강력한 존재로 만든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한 기억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화해와 상호 존중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각자가 개인적인 전쟁을 벌이는 감정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모든 가족 갈등의 중심에는 파악하기 어려운 숨겨진 동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호는 아내로부터 압박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상적인 아들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맞서 싸웠습니다. 자신이 만든 새로운 가족에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감정을 무시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성공과 통제의 이미지를 유지한다는 생각이 그의 생각을 지배했습니다. 반면에 유키에게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보이지 않는 무게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송이를 거부함으로써 시어머니의 간섭 없이도 집안을 꾸릴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했다. 그들 사이의 석진은 서로의 기대와 두려움이 서로의 불안감을 키우는 악순환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지호와 유키뿐만 아니라 가장인 송이의 모습도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족이 대표하는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감에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분명해 보였던 동기들이 마치 사랑, 고통, 희망이 만나는 복잡한 감정의 조직인 것처럼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내의 긴장된 관계는 일상적인 작은 상호작용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웃고 이야기를 나누던 식사 시간에도 이제는 어색한 침묵이 맴돌았고 연결의 부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석진은 지호가 자신을 괴롭히는 말을 할 때 엄마의 눈을 피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리고 유키는 마치 해야 할 일 목록 뒤에 숨을 수 있는 것처럼 일에 집중하여 자신이 선택한 현실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저녁 식사 중에 송이가 자신의 전통 요리법 중 하나를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김치 냄새마저도 쓴맛이 나는 것 같았다. 이러한 환경에서 석진은 집에 노모가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의 본질이 위태롭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악화되었고 말하지 않은 감정이 쌓이면서 작은 불일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석진은 한때 그토록 강렬하고 현존했던 사랑이 이제는 괴로움과 오해에 잠겨있음을 느꼈다. 할아버지로서 그의 고통은 아들과 며느리가 뿌리에서 벗어나 어디로도 통하지 않는 길에서 길을 잃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었다. 유일한 탈출구는 한때 모두를 같은 공간에 모아주었던 대화와 공감, 이해를 재발견하는 것, 그것이 다시 한번 비를 맑고 아름다운 하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석진의 멘탈은 불타올랐다. 복수를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는 계획된 방식으로 복수를 해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 기억이 지호와 유키에게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생각했다. 날마다 내리는 비를 보면서 그는 더욱 영감을 얻었습니다. 첫째, 그는 자신의 주장을 기꺼이 지지하는 친척들로부터 증언을 수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촌이나 이모를 만날 때마다 송이에 대한 감정과 추억을 나누며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하게 되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놀라운 여성의 기억이었습니다. 한편 그는 할머니를 추모하는 작은 공연을 기획할 수 있는 공간을 집에 마련했다. 그는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날을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를 바라는 상징으로 선택했습니다. 행사 당일 그는 어머니의 가장 소중한 추억과 함께 사진을 전시해 감동 가득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광경이자 지호와 유키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없는 감정의 함정이 될 것이다. 송이의 사랑은 무적의 힘이었고 그는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세차게 내리는 비는 석진의 마음에 자리 잡은 폭풍을 반영했다. 그는 어머니가 칭찬하던 셔츠를 입고 방 주위에 촛불을 켜서 따뜻하고 환영받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방문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고 낮은 소리의 대화가 바깥의 빗소리와 섞여 벽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호와 유키는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함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행복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마지막으로 들어갔다. 석진은 자신이 확고하고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심호흡을 했다. 주변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동안 그는 지지와 공감의 눈빛을 발견했고 그것이 그에게 힘을 주었다. 발표 시간이 되자 그는 일어서서 모두에게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송이의 추억의 도서관이 공개될 예정이었다. 그는 어머니가 사랑과 화합의 삶을 창조했던 어린 시절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가 가족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공유했습니다. 지호의 눈이 휘둥그레지기 시작했고 유키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석진은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런 다음 그는 취약한 순간에 송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으며 그녀가 항상 가족을 함께 보는 것을 얼마나 꿈꿔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픽과 증언을 가져왔습니다. 충격은 눈에 띄었고 긴장감은 만져서 마치 바깥의 비마저도 그들의 투쟁을 듣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가 다가왔다. 석진은 눈물과 분노 속에서 지호와 유키에게 어떻게 엄마의 사랑이 불편해서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무감각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추억과 어머니의 모든 미소가 어떻게 오늘날의 자신의 기초가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감정이 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호는 충격에 빠졌다. 그는 그 회의가 그토록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유키는 당황한 듯 땅바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석진의 말이 그들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그는 여전히 무엇보다 정의와 존중이 필요한 것은 가족임을 강조했다. 그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이야기와 감정을 수집하고 있으며 함께 모기에 대한 찬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발표는 저지른 불의에 대한 반성뿐만 아니라 열린 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의를 향한 자신의 요구가 자녀들의 영혼에 그토록 깊은 울림을 줄 것이라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지만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고 마침내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깨닫기 시작한 지호에게 모든 시선이 쏠렸다. 드디어 진실의 순간. 더욱 단단하고 또렷해진 목소리로 석진은 지호에게 일어나서 방금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라고 부탁했다. 방 안의 침묵은 심오했고 빗소리만이 방해를 받았고 그 소리는 마치 그 방 안의 감정을 메아리치는 듯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눈물을 글썽였지만 내면의 싸움은 여실히 드러났다. 그는 자신을 지지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아내를 바라보았지만 아내 자신도 찢겨져 있었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졌던 몇 초가 지나고 드디어 지호가 대답을 시작했다. 그는 할머니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바쁜 일상과 삶을 조직화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를 대했던 방식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고 인정하고 석진의 눈을 바라보며 사과했다. 방 안의 흥분은 거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바깥의 비는 완전히 그쳤고 오랜만에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진 석진은 하루아침에 상처가 아물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았지만 그 순간이 가족관계 회복의 첫걸음이었다. 그는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도 사랑은 언제나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한 남자의 투쟁은 마침내 가장 어두운 시간조차도 새로운 시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석진의 연기를 본 가족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지호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여전히 습한 날 비 냄새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유키는 처음에 자신의 행동이 집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관점을 합리화하려고 노력했지만 송이의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과 불안감으로 인해 짊어진 무게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참석한 다른 가족들은 송이와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작은 행동이 어떻게 그녀를 가족 내에서 존경하고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를 포함해 모두가 송이의 사랑과 지혜가 자신의 삶에 끼친 심오한 영향을 깨닫기 시작한 반성의 순간이었다. 계시는 땅을 적시는 빗방울처럼 나타나 절망감을 희망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석진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기 때문에 기쁨과 안도가 뒤섞인 마음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이 만남이 화해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어떤 불일치보다 사랑이 승리하는 새로운 가족 순환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믿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석진의 생각은 깊었다. 진실이 이미 강력한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가 계획했던 복수는 이제 불필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이러한 변화가 노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쌓아온 고통과 분노는 여전히 그 안에 남아 있었지만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가져온 무게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가족에 대한 존중과 명예가 뿌리 깊은 가치인 한국 문화에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사랑과 배려로 송이의 이야기를 들려준 친척들의 말이 석진의 마음에 깃들어 그를 변화시켰다. 그는 복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이해와 수용의 공간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판단했다. 석진은 가족사가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송이가 모두에게 보여준 것과 같은 사랑, 그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유대감이라는 점을 지호와 유키 모두가 이해하기를 바랐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이 겪은 정서적 폭풍으로 인해 남겨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대화와 재결합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석진은 관계를 회복하려면 가족 모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에도 새로운 이견, 특히 지호와 유키 사이의 갈등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호는 상황이 그에게 부여한 취약성을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반면 유키는 여전히 두려움을 안고 변화의 위협을 느꼈다. 곧 어떤 가족 전통을 유지해야 하고 어떤 전통을 새로운 상황에 적응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의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석진은 둘 사이의 중재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할머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할머니가 다시 가족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매주 모임을 조직했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나약함과 웃음의 순간으로 이어졌지만 숨겨진 상처도 드러났습니다. 긴장감을 관리하기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니었고, 이러한 만남 중 하나에서 유키는 화를 냈고 지호가 약하고 석진의 감정에 영향을 받았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석진의 확고한 목소리가 싸움을 방해하며 송이의 말은 언제나 사랑으로 엮어져 있으며 그들이 느끼는 애정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 비록 힘들기는 했지만 함께 모이는 경험은 의사소통과 수용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가져왔고 과거와 미래 사이의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두 사람을 더욱 긴밀하게 만들었습니다. 석진은 가족의 새로운 국면에서 할아버지로서의 자신의 역할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송이의 기억을 대변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현대 생활의 혼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이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지호와 유키를 개별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듣고 서로 그리고 할머니와 건강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화에서 석진 씨는 자신의 인생 경험을 공유하며 공감과 용서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생은 양방향 거리이며 그들의 선택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할아버지는 중재자이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 각 가족 구성원이 번영할 수 있는 사랑스럽고 지원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조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이 항상 쉽지만은 않았지만 석진 씨는 가족의 화합을 도모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존경과 동정심의 확고한 뿌리를 내리면 미래의 폭풍우를 이겨낼 수 있고 송이의 유산을 계속 살아있게 하여 송이를 단지 마음속의 추억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중심인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석진이 직면한 감정의 폭풍 이후 그는 자신이 경험한 고통이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강화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릴 때마다 자신의 내면에서 새로운 느낌, 즉 어머니를 옹호하겠다는 결심과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자주 침묵하는 모든 목소리가 싹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송이의 각각의 기억은 그로 하여금 개인적인 성장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석진 씨는 가족 문제와 노인에 대해 더 많이 읽는 데 전념하여 가족 역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돌봄이 어떻게 우선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늘렸습니다. 그는 노인에 대한 사회의 관점을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이 연구를 통해 그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의 옛 이야기는 이제 그의 싸움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노인들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 단체에 참여하고 송이에게서 배운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삶의 새로운 목적을 찾았고 고통 속에서도 인간 존재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친구와 인연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가족들과의 경험은 대인관계가 기본이며 항상 존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과거의 비오는 기억 아래에서 그는 더 강하게 일어섰고 자신의 삶과 가족에게 일어날 새로운 변화에 맞설 준비를 했으며 사랑은 싸울 가치가 있는 힘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의심과 용서. 몇 주가 지나자 석진은 새로운 의문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호와 유키의 행동은 여전히 그에게 상처를 주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증이 증폭됐다. 그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면서 아들이 자신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정적인 격변과 함께 그는 용서가 그의 여정에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는 지호에게 자신의 상처와 답답함을 표현하는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다. 그 편지는 비난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화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석진은 마음을 열어 이해의 여지가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지호의 반응은 빠르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두 사람 모두 상처를 치유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는 희망과 좌절감이 뒤섞였습니다. 그 사이에도 석진은 자기 발견의 여정을 계속했다. 그는 인생은 실수와 성공으로 이루어지며 용서는 다른 사람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묶는 사슬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는 마침내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용서의 딜레마가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 그는 도시를 산책하면서 지호와 유키도 어려움을 겪었을 때를 상상하며 삶을 반성했다. 마침내 그는 용서가 자신과 아들 모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선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경험한 고통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들에게 새로운 빛을 비춰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즉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과 같은 사랑의 행동으로 지호에게 용서를 베풀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역동성. 석진의 집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날이 갈수록 대화는 더욱 개방적이었습니다. 마침내 지호가 나타났을 때 분위기는 더 이상 거부감이 아닌 희망의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첫 만남에는 설렘이 가득했지만 변신에 대한 기대도 컸다. 그는 두 사람이 갈망했던 새로운 시작을 자연히 목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지호를 산책하도록 초대했습니다. 나무 사이를 거닐며 석진은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며 가족이 함께 나눈 순간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늘 사랑과 회복력의 모범이 되어왔던 송이에 대해 다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호는 다양한 감정이 담긴 눈빛으로 주에 깊게 귀를 기울였다. 할아버지는 그 순간을 활용하여 자신을 가장 괴롭히는 주제인 이별과 무분별한 선택으로 인한 부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무거웠던 말이 이제는 마음을 잇는 다리처럼 들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젊은 아버지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어려움,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느꼈던 압박감, 그리고 왠지 스트레스 때문에 할머니에 대한 좋은 기억이 흐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조금씩 그들은 가족으로서의 자신을 재발견했고 석진은 사람들이 항상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때때로 인생은 정말로 중요한 것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도전을 던집니다. 이 강렬한 교환은 새로운 가족 역학이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존중이 다시 대화의 일부가 되었고 사랑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석진은 가족의 유대가 깨졌더라도 두 사람의 의도가 화해라면 다시 하나로 엮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 느리지만 지속적인 화해를 통해 석진은 자신의 이야기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그는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를 위해 싸우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을 재발견하는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더 밝은 내일의 가능성이 그의 마음속에 고동쳤다. 이제 더 가까워진 지호와 유키의 합류는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자리에 모인 할아버지, 아버지, 며느리는 식탁에 함께 앉아 함께 웃고 울던 송이 할머니의 순간을 추억하며 각자의 감정에 여유를 뒀다. 그런 다음 석진은 가족 전통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매달 함께 모여 이야기와 추억을 공유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부과된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관계를 지배하는 존경과 사랑의 뿌리를 둔 희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모두가 배울 수 있고 고통과 기쁨이 나란히 걸으며 배움을 제공할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을 꿈꿨습니다. 그는 손주들처럼 미래 세대가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이를 통해 석진은 새로운 가족의 역동성과 더불어 자신을 극복과 회복력의 모범으로 여기기 시작했으며 인생이 그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전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폭풍우가 지나간 후 밝아지기 시작하는 하늘을 바라보며 구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나 희망의 빛을 가져오는 새로운 새벽이 있을 것입니다. 석진의 이야기는 사랑과 이해가 가족의 가장 큰 폭풍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고통과 불일치의 순간에도 우리를 하나로 묶는 추억을 기꺼이 듣고 용서하고 소중하게 여기면 화해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극복과 화해의 이야기를 듣고 싶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제안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나요? 마음을 감동시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다룰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